이렇게 1대1 맞짱 토론,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이낙연 후보님하고 함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6명의 후보들이 본경선을 좀 치르고 있기는 한데 1분간 물어보고 30초간 답하라 이렇게 하는 구조 때문에 제대로 된 대답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잘 가시지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많은 말씀 듣고 배우고요. 또 서로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이 좀 발상전환, 독특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부펀드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우리 요즘 재테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개인들도 재테크를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더 불리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요즘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 팔아서 선박 팔아서 그리고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반도체 만들어서 팔아서 수출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의 자산, 국가의 부를 가지고 더 많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중국 투자청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가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투자공사가 그 국부펀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한 1,800억 달러 정도를 운영을 하고 제법 수익률이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박용진은 그걸 더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각종 연기금을 다 묶어서 노르웨이 연기금보다 큰 1,500조 정도 규모의 국부펀드를 만들고요. 그 국부펀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자산을 더 불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부펀드의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 7%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연금이 한 6% 초반대 그리고 한국투자공사가 한 6% 후반대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7% 수익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국부펀드에 우리 국민들도 내 돈도 좀 불려줘, 내 돈도 좀 투자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적립계좌를 하나씩 다 열어드릴게요.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지만요. 그렇게 해서 목돈 마련 그리고 노후 자산 마련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시중금리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위험한 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자산 형성의 길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형저축 그리고 또 우리 청약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산층의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 또 다른 길을 국가가 재테크 방식을 열어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박용진은 바이미식스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악글자를 하나씩 딴 거예요. 바이오 헬스, 2, 3차 전지, 미래차, 6G. 다음 우리 신성장 산업, 다음 우리 세대의 먹거리 산업들이죠. 이것을 육성하고 키우는데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고요.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우리 기업들, 또 코로나 시기에 그 근로소득이 감소한 우리 노동자들, 또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사업소득 많이 줄어드셨는데 이런 소득세 감세 그리고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와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의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국민 자산 형성을 통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그런 강력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을 박용진이 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법인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법인세 감면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소득세 감세가 모든 소득세를 다 감세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는 감세를 하되 건물 임대료를 통한 소득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세를 하고 10억 이상의 슈퍼리치에 대해서도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감세 조치가 경제활성화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일정한 활력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또는 대도시에 있는 기업이 낙후 지역으로 간다든가 또는 어떤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렸다거나 하는 경우에 법인세 혜택을 드릴 수 있다. 조건이 제약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목세율을 낮추자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그 법인세 그 감세 전제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R&D 투자를 많이 했다거나 신성장 산업에 투자했다거나 이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재부가 한 A4 용지로 30장 정도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뭐가 신성장 산업이고 뭐가 R&D 대투자 분야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도장을 쥐고 있겠다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명목세율을 좀 감세해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감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감세 혜택을 통해서 어떤 활력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인세 감면의 요건이 이렇게 리스트처럼 쭉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명목세율 지금 25%든가요? 25%가 최고 구간입니다. 최고 세율이. 차라리 그걸 낮추고 그런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감면 사유를 단출하게 하자,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감세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도 감세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인세 명목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감세 효과를 얻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대기업, 그 자본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과 일부 업종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은 제일 많이 하는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목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미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과거에 보수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세, 특히 부자 감세가 소득 격차를 더 키운다거나 하는 부작용을 낳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신중히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감면을 확대해 가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명목세율을 낮춰서 더 단출하게 하자.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좀 드리면,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는 아니죠. 우리 법인들이 개인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소득세 감세, 근로소득자들이 이른바 부자냐,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부자냐, 저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이건 아마 저희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님도 동의는 하시긴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구간이 4개 구간으로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경쟁 국가들인 OECD 국가들은 단일세율이에요. 근데 우리만 지금 4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단일세율로 이렇게 좀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 또 듣고 싶은 말씀도 아주 엄청 많이 남았는데 다 소화 못하고 가서 아쉽습니다만,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쉽고 당원 동지들께서도 아쉬우시겠지만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인데, 이재명 후보님 1대1 토론 나와주십시오. 이런 검증의 자리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상 1위 후보 아니십니까? 1위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풍부하게 국민들께 국가정책과 비전을 말씀드리는 자리, 상호 검증하는 자리, 그리고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리가 바로 이 토론 자리고요. 1대1 토론 자리니까 오늘 이낙연 후보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만드시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저는 많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건지는 확인을 같이 했으니까요. 이재명 후보님 꼭 1대1 토론에 응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